손가락 통증 또는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든 아니면 건초염이든 방아쇠 수지든 이 모든 게 사실 많이 써서 나오는 질환인데 그거에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관절 염증은 맞으나 그 원인이 많이 써서 나타나는 관절 통증은 아니세요. 사실 관절을 처음에 싸고 있는 활막이 염증을 시작을 해서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관절 주변의 연골과 결국에는 뼈까지 염증이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붓고 아프고 그다음에 뻣뻣하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관절염 증상 중에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면역 체계 이상입니다. 면역 체계라는 거는 뭐냐면 인체가 외부에서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아니면 혹은 이 인체의 밸런스를 깨주면 어떤 상태가 되면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서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몸이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상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적 또는 이상 세포로 이거를 오인을 해서 자기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을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절이 윤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이상 신호로 감지를 하고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염증 반응은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열이 나잖아요. 편도염도 마찬가지로 감기가 걸렸을 때 편도에서 걸려지면서 열이 나는 게 이게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적을 싸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이거든요.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정상적인 관절 증상을 이상 신호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붓고 아프고 그런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여태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뭐 퇴행성이라든지 이런 관절염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내가 이 증상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진단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른 한의원도 마찬가지로 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를 모르시고 굉장히 좀 말씀을 좀 혼용해서 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시청자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제가 한 7가지 정도 항목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7가지 중에서 한 4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특히 앞에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말씀드리는 이 증상이 6주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나오시면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하는 뭐 피검사라든지 이런 걸 조금 받아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조조강직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손가락이 잘 안 굽혀지는 증상이 나타나시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거는 조금 쓰다 보면 몸이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풀리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조조강직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안 굽혀지는 게 1시간 이상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세 부위 이상의 다발적으로 관절염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뭐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렇게 다발적으로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 관절 증상을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 그게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손 관절의 관절염인데 손가락에는 보이는 이런 손가락 관절뿐만이 아니라 손목 관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근위 관절도 있고 그다음에 이 손바닥 사이도 작은 관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절에 손 관절에 염증이 나서 아프고 열이 나고 붓고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 그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 되고요. 네 번째는 대칭성 관절염이라 그래서 한쪽뿐만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손가락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반대쪽 대칭이 되는 오른쪽 손가락의 같은 부위가 붓고 열이 나고 뻣뻣하고 아픈 증상을 보이는 게 네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네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6주 이상 2달 가까이 계속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하는데 일단 가장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중요한 거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인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류마티스 인자는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거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많으시고요. 사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이게 이 면역 체계 이상이 관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혈관까지 미쳐서 혈관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폐 쪽으로 가서 폐 섬유증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다발적으로 뭐 신경이나 조직까지 장기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훨씬 더 그냥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심각한 증상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류마티스는 결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결절이 뭐냐면 약간 작은 무슨 조각이나 콩알 같은 이런 게 이런 관절 주변에 만져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결절이 만져지면 그것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은 처음에는 활막에 염증이 생겼다가 그게 점점 연골이나 뼈까지 번진다 그랬는데 엑스레이랑 찍었을 때 어떤 류마티스의 뼈의 침식까지 류마티스 인자가 어떻게 뼈의 침식까지 가져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엑스레이상도 뼈의 이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가 상당히 자가면역 질환은 치료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를 잘 관리를 하셔서 변형이 온다거나 아니면 전신 장기에 좀 이렇게 퍼지는 그럴 것까지 안 가도록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은 진단 기준을 통해서 내가 4가지 이상 해당된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한방에서 바라보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또 관절염 환자분들의 생활 수치까지 좀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한방에서는 호랑이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호랑이가 물어올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백호풍 또는 역절풍이라 그래서 모든 관절에 그 증상이 퍼진다 그래서 역절풍 또는 통풍이라는 단어로 일단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정의를 내리는데 치료는 사실 이 관절염에 열이 나고 붓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습열이라 그래서 이 관절에 쌓인 노폐물을 먼저 빼주고 그다음에 뭔가 면역 체계를 이렇게 좀 업을 시키려면 정상화를 시키려면 본인의 어떤 그 보약을 써서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한방에서 그런 신장의 정기라고 하죠. 그거를 북돋아주는 치료를 하면 그새 면역체가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노폐물을 없애고 신정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수칙은 당연히 관절을 최대한 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기름기가 많고 몸에 노폐물을 좀 쌓일 만한 식사는 조금 조심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실 때 주변에 관절 주변에 인대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우리 박선 원장님께서 콕 집어서 알려주실까요? 네, 이 활석은 광물성 약제예요. 광물성 약제는 증에 맞으면 굉장히 드라마틱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증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정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약제거든요. 그래서 이 광물성 약제 중에서 이런 활석뿐만이 아니라 뭐 석고라든지 유황이라든지 또 예전에 썼던 주사 이런 게 다 광물성 약제인데 굉장히 조심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뭐 어디 요도에도 좋고 무슨 피부에도 좋고 비만에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으시고 처방 내에서 좀 활용을 하시도록 하시고 특히 기운이 너무 없다거나 아니면 임신부들은 쓸 때는 절대 혼자 알아서 그냥 임의적으로 쓰는 거는 절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최효자 원장님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어머님은 가장 문제가 손빨래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관절염에서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가락에만 국한이 되셨기 때문에 그럼 퇴행성 관절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셨는데 10년 전부터 그러셨다는 거는 40대부터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셨다는 건데 사실 여자들은 폐경이 되고 나면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급격하게 이 관절이나 뼈도 이렇게 좀 퇴행이 진행이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지만 요즘 같은 세대에 손빨래 하시는 분들 없는데 너무 많이 쓰시다 보면 관절 주변이 많이 닳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전혀 뭐 침 치료도 안 해보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셨던 건 아마 뭐 피검사나 이런 걸 하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래서 예. 퇴행성 관절염의 관리는 첫 번째 휴식이에요. 안 쓰는 거.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 퇴행성 관절염, 특히 손가락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설거지를 고무장갑 안 끼고 설거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리사들, 그리고 어머니처럼 손빨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많이 오시니까 손빨래를 해 제가. 손빨래를 끊으세요. 손빨래를 끊으시고 그다음에 한의원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관절염 때문에 정형외과나 이런 데를 가시면 소염제를 주시는데 소염제는 약간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침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침이나 봉침 치료를 조금 받으시면 훨씬 더 뭐 이렇게 첩약을 그러니까 복용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꾸준히 조금 치료를 하시면 좀 좋아지실 텐데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는 거는 퇴행이라는 거는 몸이 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젊을 때 뭐 20, 30대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덜 붓고 통증도 덜하고 변형도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의원 방문하셔서 치료를 좀 받아보세요.